자, 코로나19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확진자가 103명이 됐어요. 지역사회 감염자가 85명이나 됩니다. 네, 이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제하고 어제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었는데 오늘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말씀하신 대로 103명, 그리고 지역사회 발생이 무려 85명인데 지역사회 발생 85명은 지난 3월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네. 이 지역별로 보면 특히 수도권이 심각한데요. 이 서울이 31명, 경기도가 38명, 인천이 3명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산이 5명, 충남이 3명, 광주 2명, 울산, 강원, 경북이 각각 1명. 네, 전국적으로 분포가 됐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가 14,873명이 됐고요. 누적 사망자는 305명입니다. 예. 수도권에서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여서 걱정인데 감염이 어디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까?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교회와 시장, 밀집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점,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고요. 사랑의 제일교회 성북구에 있죠. 여기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설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는데요. 예. 그 남대문 시장으로 또 전파됐던 확진자의 경우도 있었고, 이 밀집 또 밀접 또 심지어는 밀폐된 공간일 수도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 당장 내일 또 이제 장애 집회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우려입니다. 이게 이 포구도 경기 지역에 또 서울 수도권 이 주말에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 때보다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 휴가철을 앞둔 지금 수도권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면서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전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5월 이태원 발대보다 유행 확산이 더 우려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방역 당국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환자 폭증 그리고 그 6월 방문 판매 그리고 수도권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대보다 상황이 더 우려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소모임과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다시 증폭이 된다면 정말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잘 관리가 돼 오는가 싶었더니 그러니까요. 며칠 100명을 사이에 지금 몇십 명 단위로 막 오르더니 오늘 100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진짜 네. 걱정해요. 그 야구장에도 지금 한 10% 정도 입장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한다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단계를 무거운 녀석들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확진자가 이제 50명 미만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가 되겠죠. 또 50명 이상 또 100명 이하가 되는 미만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네. 100명 이상인데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높은 단계가 됩니다. 이 각종 스포츠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 이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가장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상 이번 3일간 연휴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제 사실상 광복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요. 네네. 오늘 금요일 오후 2시 37분이고 아까 오면서도 보니까 올림픽대로 저쪽 네. 하남 방향으로는 차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혹시 저분들이 동해안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네. 자, 이 황금 연휴라는데 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광훈 목사의 그 사랑제일교회 네네. 확진자가 13명이 나왔고 시설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 대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광훈 목사는 광복절 당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이 광화문 광장에 4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건국절 국민대회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서 이 집단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에 서울시가 지금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이 정광훈 목사 측은 예정대로 개최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회 불허했잖아요. 네. 네네. 그래도 열리나 보죠? 불허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죠. 근데 이 불이행, 미이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당히 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또 응할 가능성은 정강훈 측에서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19를 허가받고서 했었나 이 국민이 원하면 해야지. 그래서 상경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공권력이 동원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밀집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그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 때 네. 네네. 전 세계적으로 당시 세계 인구 3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명이 감염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자가 5천만 명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였는데 740만 명이 감염돼 가지고 14만여 명이 사망한 걸로 지금 통계는 지금 나와 있는데 14만 명. 아이고. 대단한 겁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당시 숫자죠. 인구를 네.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18년도 당시 미국의 신문 더글라스 아일랜드 뉴스에 실렸던 스페인 독감 예방법이 네. 온라인을 통해서 다 공유가 되고 있대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렇게 노란 그 종이에다가 영어로 쭉 적었더라고. 네. 웨어러 마스크. 뭐예요? 아, 마스크를 써라. 써라. 네. Get plenty of sleep. sleep. 충분히 plenty 자라. of sleep. 숙면을 취하라. 그렇죠. 네. 정상 기자는 해석이 잘 안 되나 보죠? 영문과 계시니까요. 각을 프리컨트리. 아, 뭐예요? 입안을 자주 헹궈. 가글을 자주 해라. 네네네. 예. 그다음에 또 마스크 안 쓰면은 깜빵 간다. 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하고도 뭐 크게 틀리지가 않네요. 네. 자.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밑으로 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5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죠, 지금. 국정수행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001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휴대전화 RDD 조사 응답률 1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네. 문 대통령이 당시 대선에서 41.08% 그래서 41%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이 결과와 비교가 되면서 좀 상징적인 마지노선 저지선이다 이런 분석이 되어 왔는데 39% 긍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응답자의 상당수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유를 부동산 정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부정평가를 한 이유를 물었는데 예. 이 중에 첫 번째로 꼽혔던 게 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 무려 35%나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12%, 뭐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8% 등등이었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는 6주째 이 부정평가 이유 1순위였고요. 특히 이제 서울과 30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것도 역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 때는 이맘때쯤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는 이번 39%는 낮지만 주로 이제 40%대 뭐 초중반까지 나왔던 걸 보면은 뭐 역대 대통령에 비해도 높은 편입니다. YS가 같은 시기 41%였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9%,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 이명박 전 대통령이 39%,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33% 이렇게 이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 긍정평가는 비교적 높거나 양호한 편인데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 것이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또 오늘 그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1위에 됐더라고요. 네, 뭐 같은 조사였는데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가 나왔고요. 네. 이낙연 의원은 17%로 나왔습니다. 처음이죠.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가 6%포인트 상승했고 이낙연 의원은 7%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 이후 그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가 급상승을 하면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예. 이 조사의 특징이
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대선 후보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 그런 만큼 그만큼 이재명 지사가 요 한 1,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슈 발언 제조기였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경기도와 인천을 묶어서 분석을 하거든요. 네. 경기 인천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아 오늘 간결하고 좋습니다. 네. 설명이. 예. 좀 간결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예. 근데 그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네.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그럼 바로 이름이 탁탁 나오게 하는 여론조사 기법도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은 어떤 대선 후보를 선호하십니까?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응답하게 돼 있고요.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와 하고 있는 정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는 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군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네. 여론조사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왜 그래요? 응커벨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정상근 기자. 저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안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 조사의 대상자는 무작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뭐 벼락 맞는 것보다 가능성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아주 낮은 거죠. 그리고 또 실제 전화가 오더라도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게 있죠. 저 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또 모르는 사이에 전화가 왔을 수도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는 뭘로 시작해요? 37 네. 아니 그러니까 02로 시작해요. 뭐 010을 휴대폰으로 그는 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02로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아. 지역 번호인 뭐 031 또 경남의 경우에는 일반 전화로 주로 옵니까? 그럼 일반 무선 전화, 일반 그 전화로 오는 번호로?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 발신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전화가 자주 오는 전화조사 기관의 번호는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택배 없는 날입니다. 그동안 택배 기사님들이 휴가를 갖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정말 택배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났던 결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몇몇 택배 기사분들이 숨지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할 정도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지난달에 택배업계가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하기로 이제 결정한 직후에 트위터에 올린 내용인데 기사님들이 휴식과 재충전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 이렇게 이제 여론이 모아지면서 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모든 택배 기사님이 쉬는 날은 아니죠? 네, 국내 택배 회사가 18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CJ 대한통운 그리고 롯데, 한진 그리고 우체국 이렇게 4곳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택배 회사 기사들은 오늘도 일을 하시는데 네. 대체로 이제 규모가 큰 이 회사들만 쉬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 로젠택배 네네. 4개 택배사는 이제 택배인 리프레시데이, 그죠? 네네. 글 정해서 이제 쉬는데 쿠팡이나 SSG닷컴이나 마켓컬리 이렇게 자체 배송만 갖춘 상거래 업체들은 쉬지 않고 업무를 이제 계속하는 네. 걸로. 근데 아예 안 쉬는 건 아니고 네. 이 택배 기사분들이 수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교대로 아 교대로요.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택배가 생긴 지 28년째라는데 네. 제가 이 생기기 전 한 2년 전에 1990년쯤에 물류 취재하러 일본 도쿄하고 LA를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취재차. 그때 도쿄 시내에 탑차인데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미지 거기다가 히라가나 뭐로 쓰고 그다음에 한자로 택배라고 쓴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뭐냐 저게. 그랬더니 집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저런 게 다 있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활에서 이제 밀접한 네. 서비스가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부가 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아시죠? 예. 안 소장의 경우에는 매월 한 번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와 택배업계는 이제 올해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택배 없는 날로 정했는데 네. 이름을 택배 쉬는 날로 해서 해마다 8월 14일을 그렇게 운영하자. 예. 모든 택배 기사가 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지금 응원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뭐 SNS 뭐 비롯해서 뭐 인터넷 공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원래 이제 주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문을 다음 주로 미루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 또 응원한다 뭐 이런 글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특히 이 택배 쉬는 날을 지지하는 이 늦어도 괜찮아 챌린지. 네. 해시태그하고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시태그하고 늦어도 괜찮아 챌린지. 네, 늦어도 괜찮아 챌린지 캠페인을 지금 네. 벌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문자 청취자 한 분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에 부합하는 문자인데요. 7229님께서 보내준 문자입니다. 조금 긴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택배 기사입니다. 무거운 녀석들에서 안내방송 부탁드립니다.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휴식 후에 많아질 택배 물량이 걱정이라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조금 더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택배 없는 날 포함 클릭 없는 날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송만 없을 뿐 고객님들의 구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테니 3일 후에 밀려올 물량이 정말 걱정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은 택시 기사들에게 조금 더 힘을 주시는 주말로 생각해 주셔서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는 조금만 참고 조금씩만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택배 없는 날 플러스 클릭 없는 날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네요. 제대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클릭 없는 날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